자, 채터베이트입니다. 채터베이트. 생긴 거는 스피너베이트처럼 생겼고, 움직이는 거는 좀 특이하고. 지금 제가 이제 감아오는데 왔어요. 오케이. 예, 왔습니다. 오, 사이즈 좋네요. 예. 진짜 특효약인 것 같습니다. 걸리지 않고 뚫고 나오면서 거기서 리액션 바이트를 받아내는 그런 루어. 자, 채터베이트입니다. 채터베이트. 생긴 거는 스피너베이트처럼 생겼고, 움직이는 거는 좀 특이하고. 아무튼 뭐 앞에 블레이드가 달려있는 뭐 그러한 특이하게 생긴 루어 중에 하나인데요. 채터베이트 상당히 좀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일단 2000년대쯤에 만들어졌는데, 앞에 큰 블레이드가 달려 있어서 이 블레이드가 떨리면서 몸체가 떨리게 자동으로 떨려서 이제 그것을 진동으로 베스를 잡아내는 그러한 루어입니다. 채터베이트하고 스피너베이트하고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생긴 거는 약간 비슷하게 생겼지만, 저는 채터베이트는 크랭크베이트하고 유사하다. 즉, 가라앉는 크랭크베이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피너베이트와는 조금 질적으로 고기를 잡아내는 방법이 틀려요. 스피너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블레이드의 진동, 그리고 뭐 플래싱 효과, 뭐 각종 뭐 복합적인 그러한 걸로 잡아내지만, 채터베이트는 이 블레이드가 진동하면서 오는 그 파장, 그리고 어떠한 수초라든지 그 장애물을 뚫고 나올 때 들어오는 입질, 즉 리액션 바이트가 상당히 잘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바닥을 팍팍팍 기면서 오는 그런 크랭크베이트하고 조금 유사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생김새를 보면 헤드 부분, 그리고 블레이드, 그리고 바늘이 있는데 스커트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 채터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국에 대회를 나갔을 때 운용법을 제대로 배워왔어요. 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석축이라든지 크랭크베이트하고 닮았다니까 석축, 뭐 바위, 자갈 이런 데서 쓰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밑걸림이 조금 잘 걸립니다. 이게 이 앞부분이 움직이면서 오기 때문에, 그리고 얇은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탁 한번 끼면 이게 빠지지가 않아요. 워킹에서는 제일 잘. 그래가지고 바위가 있는 데서는 생각보다 조금 밑걸림이 있지만, 수초에서는 극강입니다. 그냥 최강입니다. 미국에서 수초에서 쓰는 걸 보고 제가 감탄을 하고 왔어요.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즉 여기서 말하는 수초란 육초, 즉 물 바깥에 있는 이런 식물들이 물에 잠겨서 뭐 썩어서 줄기만 남아 있는 그건 육초라고 그러고, 수초 말 그대로 물 속에서 자라서 물 속에서 죽는 식물들 있잖아요. 붕어마름, 뭐 검정말 이런 거. 뭐 수초, 수생식물도 상당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침수식물, 물 속에 다 잠겨 있는 붕어마름, 말즘, 우리가 낚시하시는 분들이 말풀이라고 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밀생한 곳에서 쫙 물속에 쫙 그게 있는 게 물이 맑아서 다 보이잖아요. 베스도 있어. 근데 이때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잡아냈습니까? 대부분 노싱커 아니면 뭐 타버터, 프로그 이걸로 잡아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서 채터베이트를 쓰더라고요. 채터베이트가 걸리질 않습니다. 수초에서 이 앞부분이, 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이게 수초에 걸리면 억지로 그냥 릴을 계속 감아들면 이걸 뚫고 나와버려요. 이렇게 바늘에도 잘 걸리지 않아요. 뭐 가끔씩 하나씩 걸리지만. 그래서 그런 수초가 밀생한 곳에 스피너베이트 넣었다 하면 블레이드에 전부 다 감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걸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터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중형급 저수지, 소형급 저수지에 수심이 낮은 곳, 이런 곳에 쫙 수초가 이렇게 깔려 있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 그냥 직격해서 넣으세요. 그냥 풍덩하서 그건 집어넣은 다음에 그냥 감아보세요. 다 뚫고 나옵니다. 이게 팍팍팍팍팍팍 하면서. 그때
바이트가 들어와요. 고기의 바이트가. 그걸 보고 있던 베스가 반사적으로 입질을 딱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채터베이트는 어떠한 구조가 상당히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에서 오는 그 파괴력이 상당합니다. 채터베이트는 뭐 여러 곳에서 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쓸 수 있는 곳이 이제 수초 있는 곳에서 쓸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채터베이트는 생명은 블레이드입니다. 뭐 스피너베이트도 블레이드, 뭐 다른 블레이드가 달려있는 루어들도 블레이드가 다 생명이겠죠. 하지만 이 채터베이트는 블레이드가 움직임에 따라서 헤드가 움직이기 때문에 블레이드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루어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블레이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라인을 묶고 이 부분이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여러분이 산 채터베이트를 대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레이드 판이 여기 뒤에 헤드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억지로 사람이 굽히거나 뭐 장비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요렇게 만들어 봅시다. 또는 요렇게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이렇게 되면 명확하게 진동이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요. 근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굽히거나 요런 밑으로 내려버리면 어떻게 오냐면 바보 액션이 좀 나옵니다. 일본 말로는 치도리 액션, 미국 말로는 에러틱 액션. 즉 오다가 돌발적으로 액션이 깨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될수록 물을 저항을 정확하게 받아서 가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물이 저항이 오다가 뭐 이 약간의 달라지는 릴링 속도라든지 뭐 물속 환경에 의해서 이게 가끔씩 이렇게 뒤틀려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고차원적인 튜닝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요렇게 또는 요런 식으로 굽혀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릴링 시에 아주 미세한 변화에 의해서 이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터베이트의 저항을 받는 채터베이의 액션의 생명은 블레이드지만 이 블레이드의 튜닝을 약간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던 그런 돌발적인 액션도 가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채터베이트 세 번째. 그러면 수초 있는 데만 써야 됩니까? 뭐 그냥 좀 다양하게 자기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블레이드를 떼면 뭘 닮았습니까? 러버지그죠. 맞습니다. 러버지그처럼도 사용할 수 있어요. 즉 감기뿐만이 아니라 바닥에 찍으면서 오는 어떠한 웜 낚시 같은 러버지그 같이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조금 저활성도나 어떤 물속 깊은 곳에 베스가 있을 때, 그런데 고기가 잘 물지 않는다 할 때 러버지그라 생각하고 퓨 던져서 쭉 가라앉힌 다음에 어떨 때 가장 위력적이냐면 호핑을 할 때. 러버지그는 호핑해서 다시 이렇게 뚝 떨어지지만 이 호핑할 때는 이 블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화려한 효과, 그리고 러버지그에서 나올 수 없는 좀 다양한 액션이 나옵니다. 좀 더 이 과장의 폭이 크죠, 액션이. 그리고 이 플래싱 효과도 약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러버지그처럼 생각을 하고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채터베이트예요. 그래서 채터베이트 사용의 응용을 하는데 그 응용의 폭이 꼭 이렇게 감는 그런 거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블레이드만 없으면 그냥 러버지그이기 때문에 러버지그라고 생각을 하고 웜 낚시하듯이 바닥을 찍으면서 오는 낚시도 한번 해보시면 채터베이트의 다른 면을 또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네 번째, 채터베이트에 적합한 적합한 로드와 릴. 앞에서 제가 저번에 스피너베이트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스피너베이트하고 거의 유사한 지형에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역시 훅이 외훅이죠. 그래서 챔질할 때 힘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게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노라인보다는 카본 라인이 좋죠. 그리고 로드 같은 경우에는
역시 허리가 살아있고 약 팁이 약 한 7에서 6 부분에서 적당히 먹는 이러한 로드가 좋습니다. 그래서 스피너베이트하고 유사한 로드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스피너베이트야 뭐 물론 스피너베이트도 뭐 다양한 액션법이 있지만 파라리 감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정하게 감아들이면서 그 리트리브 하는 게 가장 큰 액션이거든요. 근데 이 채터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수초가 많은 곳에서 응용을 하면서 낚시를 할 수가 있고, 앞에서 말했듯이 러버지그처럼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5점대 저기어비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용의 6점대라든지 7점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릴 같은 경우에는 제가 7점대를 쓰고 있는데 7점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5점대보다는 회수가 훨씬 빠릅니다. 대신 물속에 넣었을 때 수초를 뚫고 나오면서 리액션 바이트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그런 덜컥하는 입질에서 대응을 하고 빨리 감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천천히 유지하면서 감아 들어오는 스피너베이트하고는 조금 다르죠. 근데 조금 여기서 온 단점, 이게 좀 채터베이트가 상승폭이 커요. 일정하게 감아들인다, 나는 일정하게 감아들이는 채터베이트를 원해 라고 생각할 때는 7점대를 쓰지 마세요. 5점대가 낫습니다. 이게 채터베이트가 스피너베이트보다 다른 루어보다 이 조금 감는 속도에 따라서 이게 그냥 올라오는 상승 속도가 크기 때문에 일정하게 감는 것보다는 저는 수초석에서 툭툭툭툭 뚫고 나오는 것을 추천하지만,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시는 분은 상승폭을 감안해서 7점보다는 5점대 스피너베이트하고 같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7점대를 추천드리고 만약에 그게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6점대 범용 기어비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채터베이트를 쓰기 위해서 채터베이트가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포인트가 따로 있거든요. 즉, 뭐 물속에 말즘, 도마름, 뭐 검정말 이런 것들이 많은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수초가 썩어 있는 뭐 그런 곳에 좀 많이 고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곳에서 채터베이트가 잘 먹힙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을 찾기 위해서 이 저수지 상류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아마 거기 가면 원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채터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피너베이트, 크랭크베이트 각종 루어들 중에 아마 한국에 가장 늦게 들어온 루어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게 개발이 이제 미국에서 됐는데, 그 미국의 특정 회사가 이 채터베이트에 대한 그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채터베이트란 이름을 쓰려면 그 회사한테 그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예. 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채터베이트란 이름을 안 쓰고 대부분 그 미국에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또 그게 또 안 돼요. 그 미국에 수출하려면 그 회사 이름을 붙이고 뭐 수출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채터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이게 일본을 통해서 주로 많이 들어왔어요. 물론 오리지널로 미국에 들어온 경우도 있는데, 일본에서 주로 특정 회사가 이 채터베이트의 가능성을 보고 만들어낸 제품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토너먼트, 일본의 토너먼트에서 유행을 하면서 한국에도 조금씩 알려졌는데, 지금은 뭐 이거 한국 조구 회사에서도 만들어내는 곳이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랐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 러버지그가 뭐고? 이래 사람들이 궁금해 했었죠.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되나 뭐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일단 본고장에서는 수초가 많은 곳, 미국은 대부분 그 인공호수가 아니에요. 자연호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공호수처럼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그런 곳이 잘 없어요. 완만하게 쭉 뻗어나가는 그런 곳이 많아서 그런 곳에서 이제 사용을 많이 했었죠. 한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전파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최근에 대세가 된 뭐 유튜브, 뭐 또 다른 무슨 동영상,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용법이 알려지게 됐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는 지금까지도 이제 일본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거는 일본이 아니라 미국에서 배운 수초 뚫는. 자, 스피너베이트와는 다르게 제가 채터베이트는 트레일러 웜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채터베이트는 스피너베이트 진동은 블레이드에 의해서 잔잔하게 오는 반면에 이 채터베이트의 파동은 이 블레이드로 인해서 일어난 파동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좌우로 떨려서 와요. 떨려서 오는데 거기에 이 트레일러 웜을 달면 더 그 액션이 극대화됩니다. 전체가 다 떨려서 오는 것처럼 이렇게 오기 때문에 트레일러 웜을 사용하면 그 극대화 그 액션이 더 그 화려해지고 과장되죠. 그렇기 때문에 베스를 좀 요가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얕은 데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수초가 있는 곳, 육초가 썩은 곳 그런 곳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폴링이 조금 늦더라도 그런 곳은 대부분 수심이 얕은 곳이기 때문에 전혀 뭐 상관이 없다. 그런 곳에서 더 과장된 액션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너베이트에는 쓰지 않지만 채터베이트에는 이러한 트레일러 웜을 저는 즐겨 쓰고 있습니다. 주로 색상은 흰색 아니면 노란색 쓰고 있죠. 다시 내게로 다가가서 롤리폴리. 자, 지금도 바닥에 정체물을 육초들이 툭툭 걸리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로드웍으로 이렇게 빼는 것보다는 릴링으로 강제로 이렇게 쭉쭉 뽑아내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돌발적인 액션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릴은 스피너베이트에 쓰는 5점대도 물론 사용이 가능합니다만은 그런 강제로 뚫게 나와서 힘있게 리액션 바이트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조금 고기어비가 맞다.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것이 커버 지형이기 때문에 고기를 빨리 집행을 하려면 또 고기어비가 맞죠.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7점대의 베이트릴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같은 경우에는 카본 14파운드고요. 사용하고 있는 로드는 빅소드 NB4라고 하는 그런 로드의 610MH 로드입니다. 허리는 MH 이상의 허리를 갖고 있으면서 팁은 어느 정도 부드럽게 먹는 그런 로드입니다. 스피너베이트 사용하기도 좋은데 특히 무빙로 사용하기에 상당히 좋죠. 이렇게 보시면 팁이 이 정도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로 튼튼하게 입질을 받아낼 수 있고 튼튼한 허리로 입질을 받고 팁으로 부드러운 팁으로 캐스팅이 잘 되게 하는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채터베이트가 2분의 1 온스인데 떨어지면 바로 그냥 바닥이에요. 여기에도 지금 이런 식으로 육초라든지 수초가 어우러져 있는 그런 곳이죠. 제가 이제 감아오는데 왔어요. 오케이. 와, 멀리서 받아서 우와, 사이즈 좋습니다. 예, 왔습니다. 오, 사이즈 좋네요. 네. 자, 채터베이트에 나온 성암지의 멋진 패스. 이야. 자, 제가 얕은 곳으로 일부러
한 수심 한 1m에서 2m로 생각되는 곳으로 던졌습니다. 그곳은 물속에 이렇게 썩어 있는 육초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채터베이트가 떨어지고 감았을 때 이 채터가 그것을 빠져나오는 게 느껴졌어요. 드르르 하면서 툭 하고 빠져나왔거든요. 그때 여지없이 덜컥 하길래 챔질했는데 아주 멀리서 끌어온다고 힘들었던 배스입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상당히 건강한데 채색이 보니까 성암지가 물이 탁한 데에 비해서 이 채색이 약간 검은 걸 보면 아마도 그 썩어 있는 육초 안에 그 은신을 한 지 오래된 그런 배스 같아요. 역시나 채터베이트가 이렇게 다른 어떠한 싱커가 달린 루어, 트래블 훅이 달린 루어 이런 곳에서 마음껏 운용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는 이 채터베이트가 진짜 특효약인 것 같습니다. 걸리지 않고 뚫고 나오면서 거기서 리액션 바이트를 받아내는 그런 루어.